자, 이번엔 마수다 코너입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조금 파볼까 하는데요. 익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시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본능적으로는 이렇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좋은 거나 나쁜 것을 떠들 때 경계하거나 오히려 들여다봅니다. 뭐 역설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다들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산업 또 뭐 국가적으로 그렇고 미국의 관세 이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실제 주가도 거기에 반응은 좀 했었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봐야 되는 것이 물론 이게 워낙 큰 산업이기 때문에 무겁죠. 중대하고. 근데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1분기 실적은 나왔어요. 네. 네,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즘 뭐 이제 역설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역설의 역설로 말씀드리자면 조선주를 뭐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다 팔아버리셨어요. 팔아 제낀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특히나 비중이 줄어. 네, 브로커들도 어쩌나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네.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굉장히 좀 가벼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급적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1분기 실적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슈팅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자율 반등을 한번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주도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왜 주도주인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 투자자 심리를 보자면은 그동안 막 물려 있었어. 네. 잔뜩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주가가 좀 그래 회복되고 네. 보통은 이제 물렸다가 확 떨어지고 손실이 나다가 본전 근처에 오면은 고민하잖아요. 나 홀랑 그렇지. 팔까 말까? 일단은 본전 다시 찾고 근데 더 올라가. 그 주가는 그때부터 시작하죠. 네, 그러면은 좀 수익 나신 분들은 그래도 하늘이 주신 수익이나 또 팔아. 근데 더 올라가. 그러면은 그렇죠. 잘못 팔았네. 네. 그럼 쫓아가? 그리고 이런 건가요? 브로커들도 가만두지 않죠. 고객들한테. 이 정도 됐으면 공짜, 됐습니다. 공짜. 뭐 이 정도면은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뭐 오늘 뭐 이 약간 이제 방산에 관련된 조선주 얘기를 쭉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조선주는 어쨌든 다시 비중을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온만큼은 더 갈 수 있는 충분한 실적과 밸류와 멀티플과 수급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시장 스토리와 편승 효과가 굉장히 충분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신고가는 분명 이 사이클에서 한번 만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역설의 역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차원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러려면은 뭔가 묵직한 재료가 더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산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접목이 좀 됐잖아요. 예전에는 상선 내지는 또 뭐 에너지, 뭐 이런 LNG, 쪽이죠. 에너지 운반선 이런 쪽에 뭐 고부가 가치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을 못 나갔단 네. 말이죠. 근데 이제 군수 쪽으로 붙으면은 아무래도 군함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제일 사실 많이 역점을 두는 잠수함 네. 거기에 또 나아가면은 항공모함까지 네. 그죠? 뭐 항모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제 떨어진 얘기고 이번 이제 HT 현대중공업의 실적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온 게 한 과거에 한 3, 4년 동안에 수주를 골라받았던 효과가 이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적으로. 그때 출혈 경쟁 막 안 하려고. 네. 그냥 돈 안 되는 건 다 중국 주고 어. 우리 조선사들은 굉장히 골라받는 이제 그런 수주를 해왔는데 네. 그게 어떤 마진, 어떤 수익의 질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인지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높은 위치에서 한 번 더 슈팅을 만든 이제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과거와 없었던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산업이 붙는 게 소위 말하는 군수함 또는 MRO, 그러니까 뭐 네네. 메인터넌스, 리페어, 뭐 오버홀 이쪽이 이제 붙는 거기 유지보수. 때문에 새로운 이제 레이팅이 가능한 이제 그런 국면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네. 미국 군 구축함인가요? 뭐 군함이 하나 들어와서 MRO를 네. 받고 들어올 때 보니까 뭐야 저거 네. 뭐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막 다 까져 있고 나갈 때 깨끗하게 네. 나가더군요. 그래서 뭐, 역시 잘하는구나 네. 우리가. 거의 미군이 생각했었던 그런 시간에 반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뚝딱뚝딱뚝딱 뭐 설계 도면도 없이 이제 우리나라 기술진이 그 정도로 이제 앞서 있다. 이거 약간 이제 국뽕이 차오르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하여튼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그 정도 앞서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실적적인 부분 향후에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강점은 뭐 충분히 입증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잠수함 얘기로 넘어가서 한화가 호주의 군수업체라고 알려져 있는 그쪽에 잠수함인가 봐요. 네. 뭐 정확히 업체를 제가 뭐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인수를 하려다가 실패는 했죠. 네. 그만큼 계속 잠수함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티를 안 내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 그죠? 네.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잠수함은 이제 사실 전략 무기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네. 도입을 하더라도 많이 도입을 하지는 않고요. 얼마만큼 이제 소위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 없는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 진수를 가능한 건조 가능한 국가 중에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뭐 많은 이제 밀리터리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가 있어요. 뭐 전차를 좋아하는 사람, 네네. 뭐 이 항공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잠수함이 오. 이제 관심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한국- 성향하고도 비슷한 네, 건가? 잠수 타고 뭐 이런 거? 한국은 이제 예전에 독일에서 네. 이제 독일 이제 옛날 유보트로 유명한 독일에서 이제 기술 이전 받은 그 기술로 음. 장보고함 그러니까 이제 1,800톤급부터 이제 어느덧 3,000톤까지 이제 이게 가는 이제 배수량 기준인가요? 예, 그렇죠. 만재 배수량. 근데 물론 이제 핵 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이제 뭐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부함장인 덴젤 워싱턴이 그 안에서 조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뭐 8,000톤급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제 그 각종 영화에 나오는 소련의 타이푼급은 이제 18,000톤급 거의 타이푼. 네. 그러니까 태풍 뭐 태풍이라는 그러니까 원잠을 빼고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3,000톤급이 가장 큰 이제 그런 체급인데 한국이 2,000톤대 미만 3,000톤대까지는 지금 뭐 최고의 건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좀 좋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요 또 뭐 호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있어서 이제 수주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잠수함 그러면 조선사들, 조선 회사를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장착이 돼야 되는 이 전자장비 또 뭐 그렇잖아요. 껍데기만 만들어가지고 떠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게 뭐 잠수함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관광용일 거고. 자,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기업 중에는 조금 연관 있다면? 좀 저는 이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AIP라는 그러니까는 공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막 능력이 며칠 되느냐. 근데 네. 이제 이론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은 무한대죠. 이제 거기에서는 산소를 몇십 년 동안 갈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를 한 유일한 이제 그런 국가입니다. 기술이 그러네. 인증이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래갖고 전기 모터 얘기하는데 뭐 조그마한 전기 모터 가지고 잠수함 그 돌아가겠어 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다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잠수함은 뭐 디젤 엔진이라 그래서 네. 그 디젤을 돌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잠수함은 소음이 없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디젤을 평상시에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물속에서는 전기, 리튬이온 전지를 돌려서 이제 조용히 움직이는 게 프로펠러를 그게 돌려서? 핵심인데 우리나라 잠수함에는 이런 리튬이온과 이런 연료 전지를 동시에 탑재를 해가지고 네. 지금 나오기는 뭐 최장 18일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3주 넘게 작전도 했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다른 국가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기술력을 좀 갖고 있어서 저는 요 이제 AIP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범한 퓨얼셀 같은 종목이 만약에 범한 퓨얼셀? 잠수함이 이제 수주가 나오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한번 불끈불끈 이제 좀 올라설 수 있는 좀 힘을 좀 축적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뭐 적어놓기는 이제 무기들이 좀 있죠. 네. 이제 뭐 이렇게 어뢰도 발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음향 탐지 소나 이렇게 뭐 잠수함 영화 보시면은 이렇게 그 소리만 듣고도 어떤 잠수함이고 어뢰가 날라오는 게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다 파악을 하잖아요. 그 기술 역시도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어뢰 같은 경우에는 미군도 니네가 우리 거보다 좋은 것 같아라고 이제 평가를 할 만큼 이제 LIG 넥스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이제 음향 탐지 기술과 또 이제 어뢰 기술 그리고 이런 전자전 시스템 통합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한화 시스템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뭐 건축가도 굉장히 강한 편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오셔서 그쪽을 시찰을 한다라고 하니 뭐 관련된 종목들은 다 이제 오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다 아는 이제 종목인데 저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AIP 기술이 한국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부의 오너 리스크나 네. 반도체 쪽에서의 이슈가 아직도 진행인데 그거는 제가 굉장히 조금 왜 의아스럽다. 물론 끝에 결말은 나봐야 되겠지만 기업 이미지가 일단은 뭐 그건 조차하고 네. 한화 오션 그다음에 네. 한화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대장주인 것 그렇죠. 같고 한화 오션 미국 해군의 MRO 시장의 추가 수주 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이제 뭐 보도도 있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향후 이제 25년간, 그러니까 향후 2050년이죠. 미군의 이제 MRO랑 신규 건조 규모가 연평균 한 52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조선주가 강세를 가는 것은 거기서 얼만큼을 우리가 수주해 올 수 있는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과 멀티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주가가 갈 수 있는가를 좀 계산해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 52조 정도의 예산 중에서 MRO가 향후 한 7조에서 11조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우리 업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을 뭐 조금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게 보는 데가 절반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네. 많게 보는 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사를 인수할 경우 그렇게 85%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좀 미국의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뭐 약간의 좀 신뢰를 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뭐 한화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고 MRO에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인수가 완료되고 정상적인 부분, 물론 이제 법안 처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네. 2027년과 2028년 정도에는 적어도 MRO에서만 조 단위 매출이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밸류가 아마 HD 현대중공업과의 어떤 실적 격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격차는 크지 않잖아요. 네. 그런 이제 미래의 기대감과 밸류가 지금 주가 시가총액에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다 좋은데 잘 나가는 것도 좋고 잘 돼야 되고 잘 되길 바라고. 근데 하나의 한 점이라면 너무 방산이라고 하는 이 아주 민감한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겠지만 개별 사기업에 너무 몰리는 건 아닌가. 그게 리스크가 된다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약간 좀 분산이나 배분이나 뭐 꼭 그렇다고 뭐 우리 미국에서 군수 MRO에 얼마가 이 국가가 계약하는 건 아니 개입이 되나 방사청이나 이런 데가? 뭐 말하자면 하청의 하청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조선사를 인수하려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분 투자라도 어느 정도 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하나오션 그거예요. 뭐 하나오션 좋은데 여기가 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다른 조선사 HD 현대중공업도 있고 물론 조선도 뭐 10개가 있어야 돼 이건 아니겠지만 그죠? 삼성중공업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좋아하지? 거기는 이제 군수를 이제 건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군수함을 제대로 그러니까 2,000톤급 이상 되는 호위함급 이상 되는 거를 건조해본 회사가 네. 3개밖에 없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옛날 STX 조선해양이라는 게 진해에 네네네. 있던 회사의 특수선 사업 부분을 인수한 SK 오션 플랜트가 2,000톤급, 뭐 대구급 호위함 뭐 이런 것들을 네. 건조한 기업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MRO에 이제 추가 수주가 있다 그러면 네. 뭐 셋 중에 하나, 이 세 회사 이렇게만 한정해서 보셔도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화면에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 끝? 거의? 뭐 미국 해군 전투함 수주요. 아니야. 저기는 답을 끝났으면 다음 질문으로. 조금 더 이제 좀 추가 말씀드리면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전력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전투함의 개수에서는 중국에 상당히 밀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령 함대, 고스트 플릿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면서 스텔스? 네. 한 200척에서 300척 정도의 유무인, 그러니까 유인함도 있고 이제 해상 드론이라고 하는 이제 무인 무인 잠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뭐 한 50조 정도 이제 투입할 그런 예상으로 있어요. 근데 네. 국내 조선사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는 지금 미국의 법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모듈 정도는 좀 가능하게 이제 하는 법제화가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까 네. 말씀드렸었지 듯이 미국에서 이제 그런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 법제에 약간 우회할 수 있는 트로이 목마 같은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미국 해군 군함의 직접 건조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게 위성이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 사실 잠수함의 최대 약점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산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일정 어떤 잠수함들은 올라와야 되고 네.
고래가 숨 쉬듯이. 그렇죠. 네. 스노클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다면은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바다에서 뭐 몇십 년, 몇백 년을 돌아다니는데 그걸 컨트롤하려면은 당연히 위성밖에 없을 것 같고. 위성도 있어야 되고 이제 텔레포트라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인데 비행기,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해상 드론들이 이제 모함으로 모였다가 또 네. 충전을 해서 무기도 이제 뭐 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뭐 이제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인선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이제 그래서 고스트 함대, 그러니까 네. 유령 함대라는 얘기를 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분쟁들이 많이 네. 나오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은 자국 방위에 대한 중요성, 거기 그렇죠. 뭐 방위비 지출도 늘어나고 군비 확장이 은연중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특수선들 지금 말하는 뭐 잠수함, 뭐 궁극적으로는 항공모함 왜 안 될까? 중국을 사실 견제하는 이유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같이 끼고 들어가는 게 중국의 항공모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뭐 보면서 약간 실소를 조금 했던 게 이제 갑판. 네.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네. 거리가 짧아가지고 네. 이걸 이렇게 세웠던 네, 거. 스키 점프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음, 우리나라도 이제 항모가 있으면 좋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현시감이 있잖아요. 야, 네.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가 있어 아니라 어. 바로 이제 그 항모 전대가 뜰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시감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이거 한 번 또 결정되려면 뭐 짧아도 15년 많게는 20년씩 걸리거든요. 이런 이제 프로젝트 하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잠수함, 그러니까 특히나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를 조금 잘 안 보이니까 네. 숨길 수도 그게 있고. 훨씬 더 좀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지 항모는 않을까. 전단도 필요하니까 네. 다 눈에 띄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 작전 그런 것들 보면 유사시에 항모 전대가 동해와 서해로 뜨게 돼 있어요. 미국 네. 함대가. 그러면은 뭐 사실 우리가 할 일은 MRO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이거는 뭐 지금 방송에서 큰 이제 그런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핵추진 잠수함이 조금 더 전략적인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핵추진?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MRO?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참 뭐 그 아까 얘기하는 국뽕이라는 그 자국의 자긍심, 또 뭐 이게 번외이지만 사실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주식시장도 우리가 같이 그렇죠. 봐주면은 좀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미국을 부러워했던 이유가 우리 정민 사장이 뭐 탑건을 보고 막 감동을 여러 번 받으신 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 그쪽은 이런 군수 쪽이 영화하고 많이 연결이 네,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뭐 하나 하면 뭐 안 돼, 뭐가 안 되고 뭐 규제도 많고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뭘 잘 모르고 한국은 보통 이제 휴먼 드라마로 이제 밀리터리 영화가 그렇죠. 전개되는데 폭삭 속았다 이런 거는 네, 그런 거. 좋은 네, 드라마잖아요. 좋은 드라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가면 후판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선을 만들면 아무래도 두꺼운 판때기가 철판이 들어가야 텐데 후판 가격 하락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나? 이게 뭔 소린가요? 네, 일단 뭐 현대중공업 실적을 보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이제 비용 통제가 굉장히 좀 잘 돼가지고 이제 네. 좋은 실적이 뭐 물론 이제 매출이 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컸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원료 수급하고 비용 안정이 호실적의 어쨌든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상향되는 게 좀 회복되는 게 지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소재였던 뭐 구리야 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철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원자재들이 굉장히 지금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장기적인 이제 그런 계약을 좀 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고 좀 봐지고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수주를 골라서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실적이 크게 미스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 선택의 폭이 많은 듯 하면서도 좁아요. 뻔하다는 얘기죠. 뭐 그거 아니면 그거. 근데 좀 새로운 창의성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부각될 만한 기업, 신선한 아이디어 없는 건 알지만 네. 네. 혹시나? 그래도 제가 또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한 종목들이 나쁘진 않아서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은근자기잖아. 말씀드렸었던 네. 범한 퓨얼셀을 그러니까 그거 네. 좀 신선했어요. 네네. 범한 퓨얼셀. 이거는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를 하는 그 시스템은 이 회사가 거의 좀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를 보자면 이격 축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예. 급등하면은 그 이동 평균선과의 다시? 벌어진 이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줄이려고 약간 자연스러운 조정 아닌 네. 조정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뭐 이제 방향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신고가는 갈 것 같다.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군수 쪽하고 LNG 이런 좀 내러티브가 있는 거라면 이게 뭐 올해 내년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적어도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긴 시각으로 접근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종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 ETF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따라가셔도 뭐 충분한 수익률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저의 포인트는 좀 범한 퓨얼셀 같은 종목 이런 것도 좀 한번 거들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있으면 더 듣고 싶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